네, 안녕하세요. 이동준입니다. 오늘은 사육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신. 사육신은 이제 하나의 그룹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한 그룹 있는 100명의 위인들, 거기서 이제 사육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왕에 오른 세조를 이제 몰아내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쿠데타를 계획을 했던 사람들인데,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다 죽었다는 뜻이죠. 실패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단종을 압박해서 결국은 이제 왕을 반환에 성공을 해서 수양대군이 세조를 진화를 하게 되죠. 세조가 됩니다. 근데 세조가 이제 공신 책봉할 때 보면은 한혹 같은 이제 정진이나 한혹 같은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 좀 명망 있는 대신들도 껴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 자신도 쿠데타의 명분은 자신감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단종이 뭐 잘못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조실록을 보면요, 김종서하고 안평대군은 되게 까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실록을 읽을 때 걸러들어야 돼요. 보면은 안평대군이랑 그 김종서 같은 애들이 맨날 막 부정축제에 연행이 없었고, 걔들이 안평대군이랑 짜고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안평을 옹립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록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김종서가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막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 김종서의 비리를 보여주는 부분이지,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있는데 좀 많이 억지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일단 김종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종만 잡고 있으면 자기 왕권이, 자기 권력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안평대군은 안 치면 오히려 자기가 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옹립하려 했다, 이거 좀 이상하고, 그리고 막 말털한테 절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 건데, 만약에 김종서가 진짜 부정축제를 했다면 부정축제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썼겠죠. 근데 김종서한테 딱히 그런 걸 뒤집어 씌우지 않은 걸 봐서는 딱히 뭐 잘못했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결국 내가 왕 되고 싶었다 밖에 설명되는 그게 없어요. 조선은 이제 명분의 나라고, 명분의 죽고 명분에 사는 그런 나라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갑자기 단종 쫓아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뭔가 좀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런 세조를 처단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성삼문, 이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세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지편전이라는 걸 때려 부숴요. 지편전이 뭐냐면 이제 세종이 이제 만든 기구인데요. 이제 세종이랑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많이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였던 성삼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종의 아들이 문종의 아들이 단종한테 되게 충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조가 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성삼문이 이제 같이 이제 지편전 동료였던 박백년, 하위지, 뭐 이계,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없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성삼문의 아빠인 성승, 그 다음에 뭐 유음부는 무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모입니다. 되게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안 났어요. 그걸 봐서 입단속도 되게 철저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복위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제 단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탈 당하긴 했지만 거의 명맥상 선의했잖아요. 양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상왕이 된 거죠. 상왕이 되고 이제 세조가 왕이 된 거라서 이제 예우를 합니다. 세조가 이제 가끔씩 세양할 때 부르기도 하고. 근데 단종은 알죠. 수양대군이 원래 자기한테 결혼하세요 막 이러다가 죽였잖아요. 세조가 이제 막 나는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연기를 했거든요. 계유정난 전에. 그러다가 이제 계유정난 때 이제 싸가지 엎어버린 거라서 단종은 이 세조가 언제 자기를 죽여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연금이었죠. 말이 상황이지.
이런 단종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데 단종의 외할머니가 성산문 박팽년 등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세조를 없애고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단종도 알았겠죠. 내가 여기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은 나중에 얘들 잡혀서 자기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은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가상한 일이다 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하죠. 단종도 아마 죄책감이 컸을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해놨는데 자기가 날려버렸다 이런 죄책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죠. 어쨌든 단종이 이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얘들이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데 근데 얘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회가 떡하니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제 벼른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왕 옆에 호위무사 둘이 이제 칼 차고 왕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벼른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거기에 요 성승하고 유흥부가 선발이 된 거예요.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회다. 그냥 옆에서 이 칼 차고 있다가 죽여버리고 다른 거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야 이 기회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군대 데리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다 끝장내버리고 단종을 보기 싫으면 게임 끝! 너무 쉬운 일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이 준비 다 끝내고 벼른검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벼른검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에? 왜요? 우리 벼른검인데. 근데 폐하께서 벼른검을 요번에는 좀 공간이 협소하다고 들이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명회 있잖아요. 한명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촉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자리가 좀 좁은데 오늘은 벼른검 없애신 적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거예요. 한명회가 뭐 들은 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세조가 그런가? 그럼 취소할까? 이거예요. 성산문이 옆에서 놀라가지고 벼른검이 있어야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세조가 그래 자리 좁은데 더울 것 같으니까 벼른검은 들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성승하고 유흥부가 들어가려다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말이 되냐 이러고 있는데 유흥부하고 성승이 야 지금 안 돼. 기회를 받자. 지금 군대들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장내버리죠. 벼른검이 나가리고 한번 칼 뽑았는데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뚫고 가지 않는 성산문하고 박팽년이 그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후위를 두고 갑시다. 오늘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유흥부와 성승은 해야 된다는 게 성산문 박팽년이 안 돼요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되고 집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니까 내부에서 이제 불안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너 실패했는데 이거 다음에도 실패 안 하는 법 있나? 다음에 실패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육신 중에서 이제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육신 중에서가 아니라 요 멤버들 중에서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다 쫓날 것 같다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자기 장인이 정창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바로 뛰어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성산문 박팽이 걔들이 와 죽이려 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창손이 뭐라고 해가지고 같이 뛰어가고 세조한테 죽이려 했어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깜짝 놀란 거죠. 야 한 명이 걔아니었으면 나 지금 죽었겠네 싶은 거예요. 세조가. 그래서 세조가 깜짝 놀라 다 잡아들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잡힙니다. 이제 끌려와서 다 훈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록에는 이제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세조 중심의 한명회 같은 애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록에 보면은 얘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 대충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야사에는 좀 과정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산문하고 박팽 얘들이 끝까지 막 세종한테 나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나리께서 하면서 끝까지 항변을 하고 끝까지 시종일관 당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조가 더 화나가지고 야 너네 내가 받은 월급 받아 먹었잖아. 너 받아 먹었잖아. 이러니까 성상분이 아니 난 나리가 주신 녹은 하나도 받아 먹은 게 없어. 가서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주면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상분이 그 신숙주도 이제 집현전 동료였거든요. 성상분이 신숙주 너도 세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숙주가 원래 집현전으로서 이제 세종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세조를 갈아탔다 해서 이제 변절자의 대명사로 찍히게 됐죠. 숙주나물 유명합니다. 근데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사람은 맞아요.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때 수양대군이 이제 개유전을 일으킬 때 그때 동조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이에요. 한명회나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때 백수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인데 시종일관 떳떳했고 당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랬던 성산분을 당황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유흥부가 그랬어요. 유흥부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일을 이런 글만 있는 서생들이랑 하니까 이게 입이 안 풀린다고. 내가 그때 밀고 들어가자니까 얘들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유흥부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책을 읽고 글을 읽었지만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너희는 짐승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유흥부가 막 욕을 했다고 해요. 성산분이 이제 쭈구를 해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유흥부의 말도 쳐들 갔다면은 뭐 결과는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뭔가 이렇게 허무하게 다 잡히진 않았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문을 받다가 결국은 전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육신으로서 전부 다 죽게 되는데 김질하고 정창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의정 좌의정도 하고 되게 잘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단종은 이제 복을 받죠. 다 죽었답니다. 단종도 이제 된 거죠. 해조가 이제 이 단종 이거 계속 냅두면은 계속 막 사육신 같은 사육신 버전 1, 버전 2 계속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싶어서 단종을 이제 원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제 왕 자격 박탈하고 노산군으로 다시 강등시킵니다. 노산군. 그 다음에 영월로 보내버려요. 영월. 쫓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영월을 쫓아내버리는데 한편 아까 전에 그 안평대군은 이미 죽었었고 이렇게 있는데 이명대군 같은 경우에는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편이에요. 세조편.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아까 그 태종의 첫째 아들이었던 양명대군도 이제 수양편이었는데 이 금성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종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왕자들 중에서 제일 단종이랑 친했고요. 문종이 어디 가거나 가를 읽거나 하면 단종을 항상 금성대군 집에다 맡겼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성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종 편이었는데 이제 금성대군이 더 이상 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배간 상태였거든요. 금성대군이 이제 거사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다 죽이고 다시 단종을 불러오자 대충 이런 걸 하려 하다가 결국은 발각돼서 금성대군마다 죽게 돼요. 실형을 당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종도 그 실록 보면은 단종이 금성대군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조실록은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수양대군이 이렇게 잘 났고요. 황보인, 김종서하고 안평대군, 금성대군 얘들은 전부 다 영모 막 일으키려 하고 되게 다 그지 같은 놈 되었어요. 여기 적혀 있거든요. 세조실록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야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야사에 보면은 이제 사약을 내렸대요. 세조가 단종한테. 등에 노산군이 된 단종한테. 근데 그 금부도사가 사약되고 가는 그 사람 벼슬아치를 금부도사라고 하거든요. 금부도사. 그 사람 사약을 미처 왕이던 사람인데 미처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대요. 단종도 아니까 사람 불러다가 자기 목 매달고 밖에서 땡기게 했대요. 사약을 거부한 자살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노산군은 이제 단종으로 노산군이 되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종의 시체 같은 경우는요 방치됐어요 그대로. 그 집 안에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그 뭐냐 그 고을의 향이었던 그 어몽도라는 사람이 이제 용기가 있었죠. 몰래 이제 단종의 시신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무덤 만들고 장사를 잘 지내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중종 때 이제 드러나게 돼요. 중종 때 이제 이 사람도 왕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도 제사를 지내야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 무덤이 어디 있어요? 찾다 보니까 그때 방치됐었는데 어몽도라는 사람이 묻었답니다. 그래? 거기가 무덤이야? 하면서 이제 장사를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단종의 맹 생긴 건 숙종 때 가서였어요. 숙종 때 가가지고 단종 이제 노산군에서 이제 단종을 다시 단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귀된 건 아니죠. 단종의 명칭이 붙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몽도가 만들었던 그 무덤도 능처럼 진짜 왕의 능처럼 위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어쨌든 이렇게 단종이 이제 파란만장하게 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종을 위해서 쿠데타를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한 세욱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